올해 테슬라가 계속 주가가 너무 회사가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는 건 사라지 말라니. 왜냐하면 사실 좀 불안정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성명서의 절반은 다음은 내가 이거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아직도 안 좋은 이유. 이번 다보스에 가도 항상 뭐 지구온난화 걱정하는데 그 사람들 다 전용기 제트기 타고 가고 그 사람들과 안 모였으면 지구 온도가 좀 낮아지겠다. 나는 진짜 줌으로 만나지. 뻥이 아니고 줌으로 만나지. 만나지. 뭐 테슬라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왜냐면은 올해 테슬라가 계속 주가가 너무 꽤 내렸고 그리고 악재가 너무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 와중에 주가가 떨어졌으니 사야 되겠다고 하는 그 돈나무 언니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과연 테슬라가 앞으로 좀 유망할지 이런 고민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에도 많고 지금으로서는 좋은 뉴스가 없기는 해요. 보면은 우선은 중국에서 가격도 내렸고 그쵸? 한 계속 5.9% 네.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또 올랐어요. 노조에 계속 밀리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 말에 미국에서도 인건비를 올렸고 그 전에 독일에서도 인건비를 꽤 올렸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뭔가 호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홍해에서 있는 것도 모든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테슬라한테서는 좋지 않고 공급망 문제. 그래서 독일 공장도 생산 중단한다. 네네네. 근데 사실 생산 중단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똑같은 외신 기사에 폭스바겐 뭐 어디 뭐 이제 독삼사 이렇게 다 물어봤더니 걔네들은 아 괜찮다. 지금 뭐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나중에 아직까진 물량이 잘 들어오고 있고 뭐 혹시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 이런 식의 코멘트가 이제 기사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똑같은 유럽 지역에서 물론 뭐 기업마다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다 다르긴 하겠지만 똑같은 유럽 지역에서 여기는 물건이 잘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와서 그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게 약간 그냥 저의 이제 뇌피셜로 안 팔리니까 중단하고 싶은데 조금 덜 만들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울고 싶은데 약간 빵 때리는 격으로 좀 이렇게 몇 주 동안 생산 중단하고 뭐 그동안 라인 정비하고 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테슬라 공장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유럽은 워낙 거기서 오래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공급망이 유럽 위주로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공장 새로 만들면서 중국 다음에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품사들 거를 엄청 갖고 오겠죠. 사실은 유럽에서 뭐 다 만들어 가지고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만들 것도 없어요. 전기차는 뭐 뻔하니까 부품들 뭐 배터리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 모터하고 배터리만 있고 그다음에 이 금형 찍으면 거의 완성이 되는 거니까 아마 그 중에 많은 부품은 아마 중국산을 많이 쓸 거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테슬라 가지고 똑같을 오는 게 거고. 직격탄이네요. 그래서 유럽을 어느 부품인지를 얻으니까. 밝히지를 않았어. 논평을 거부했어 테슬라가. 뭐가 없긴 한데 뭔지 몰라. 뭐가 없어. 왜냐면은 그거를 얘기하면 얼마나 핵심적인 부품을 어디서 가져온지가 이미 드러나니까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급조를 하려고 해도 저기 독일을 비롯한 독일은 북유럽은 아니지만 그 위쪽 국가들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 테슬라가. 그런 노조 문제지. 네, 노조 문제 때문에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태여서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차량 사고 문제도 스웨덴 쪽에서도 같은 문제를 뭐 원인 규명해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립된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근데 나는 뭐 그런 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수요 문제예요. 수요 문제가 뭐 단기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는 뭐 잠깐 영향을 주지만 며칠 뒤면 잊혀질 거고 홍해 사태도 사실 뭐 그게 뭐 몇 달씩 길어질 건 아니고 어쨌든 뭐 돌아오면서 비용 상승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뭐 1년, 2년 가면 문제가 되겠죠. 큰 문제가 되겠지만 한 두세 달 이러다 말면 다시 홍해를 갈 수도 있거나 혹은 뭐 돌아오면 뭐 시간과 비용은 좀 더 걸리겠지만 어쨌든 생산은 되겠죠. 근데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요의 문제인데 그 수요와 가격 그리고 주가에는 이제 수요와 가격이죠. 근데 수요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 허츠의 발표는 조금 타격이 장기적으로 타격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 플릿 세일, 렌트카에 대한 세일이 굉장히
마켓에 많이 차지해요. 예전에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 상대 마케팅이 처음에 와서 제대로 안 되니까 플릿 세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허츠나 이런 렌트카 상대로 판매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렌트카 회사들은 통상 2년 정도를 쓴 다음에 한 3만 마일에서 5만 마일 뭐 이렇게 되면 1년 정도 쓰나? 뭐 2년 정도 쓰나? 그리고 팔아버려요. 중고차 시장에. 밸류를 낮게. 근데 플릿 세일을 왜 다른 데서 안 하려고 그러냐면 엄청나게 할인을 해줘야 돼요. MSRP라고 부르는 소비자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그 대신에 몇만 대를 한꺼번에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 시장을 처음에 뚫었고 그러다가 지난 2018년, 2019년 뭐 그럴 때 현대기아가 브랜드 가치가 나아지니까 우리가 플릿 세일을 줄인다. 그러니까 우리 플릿 세일을 하면 왜냐하면 중고차 밸류가 떨어져요. 싼 값에 팔고 걔네들이 많이 굴린 다음에 한꺼번에 내놓기 때문에 이 중고차 밸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여기 미국 사람들은 차를 사고 팔 때 가격을 보면 이거 3만 불인데 3년 뒤에 팔려니까 15,000불이야. 근데 도요타는 3만 불인데 3년 뒤에 팔리니까 22,000불이야. 그러면 이제 안 사고 그렇죠. 도요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 밸류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플릿 세일을 줄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플릿 세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그쪽을 완전히 없애서도 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브랜드를 택하는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은 거기서 또 자기 경험을 파서 저 운전하니까 괜찮네. 원래 자기 렌트카 빌릴 때 미국 사람들 렌트카를 많이 하는데 빌릴 때 내가 맨날 몰던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나 새로 다른 거 한번 타볼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 좀 있거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 나 한번 테슬라 타볼까? 맞아요. 하고 타봤는데 이제 그 허츠의 반론은 수리비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고 수요가 그만큼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텍사스 작년 5월에 출장을 가서 테슬라를 허츠에서 빌려서 타고 250마일 오스틴을 갔다가 댈러스로 들어가서 오스틴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한 500마일 달렸는데 그 사이에 여름이라 물론 이 6월이 아니고 잠깐 5월이 아니고 6월 그때 채용 PD랑 같이 갔을 때 그랬어요. 그때 이제 여름이니까 이 에어컨도 켜고 뭐 이래서 6월이죠, 맞아. 에어컨도 켜고 그래서 원래 텍사스는 또 계속 여름이고 그래서 많이 쓰긴 했지만 충전을 거의 4번을 해야 됐고 한 번 할 때마다 30분 걸리니까 하루에 2시간을 충전을 하니까 이건 도저히 앞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충전소는 충전해갖고 30분 동안 허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치감치 주유소가 보이는데 주유소에 있는 차들을 쉬고 와서 치고 갔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짜증나는데 그리고 그 가격도 되게 비쌌어요. 맞아요. 일반 차가 그때 렌트하는 렌트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주유 가격, 그러니까 전기 쓴 가격도 나중에 날라오고 이랬는데 하루 모델 Y를 빌렸는데 한 400불 정도 됐던 비싸네. 비싸긴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가 네. 많더라고 뭐부터 한 40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비싸죠. 사실 그러니까 안 그냥 현대차를 만약 했으면 150불 그렇죠. 보험료도 좀 비싸지 비싸요. 않았을까요? 하여튼 다 비쌌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 있어서 이 테슬라라든지 이거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전체의 문제인데 좀 미국같이 주행거리가 길고 장기 이렇게 멀리 가야 되는 쪽에서는 충전 인프라가 갖춰진다 해도 급속 충전이 필요하고 급속 충전도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앞으로 갖춰져야 많은 수요를 대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수요가 요새 좀 떨어진 것 같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주가인데 지금 테슬라가 이제 가격 낮추고 이러면서 마진이 이제 플러스 압박을 그렇죠. 받고 있죠.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현재 테슬라의 PE 주가 수익 비율이 대략 한 60배예요. 엔비디아는 이익이 팍팍 늘어났잖아요. 25배. 그러면 너 테슬라 살래, 엔비디아 살래 하면 지금 현재 AI가 뜨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로 간 거고 아직 싸다 이거죠. 애플이 28배. 뭐 엔비디아는 원래 100배 하다가 이익이 막 2배, 4배가 늘어나니까 이 20몇 배로 떨어지고. 근데 테슬라는 지금 60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게 약간 더 이상의 어떤 주가에 있어서 주가가 약간은 좀 테슬라가 더 이상 오르기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물론 이게 멀티플이 그대로 있고 이익이 늘어나면 괜찮은데 지금 마진 압박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인건비 높여주고 뭐 가격은 낮춰야 되고 이게 트렌드라면 수요가 적어서 가격을 더 낮춰야 된다면 트렌드가 된다면
마진이 더 늘어나기 어렵고 이익이 더 늘어나기 어려우면 지금 주가는 비싼 거죠. 근데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장 동력, 그러니까 주식은 확실히 미래를 보고 사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 주식을 사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그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처음에 얘기한 캐시우드는 이번에 이제 테슬라 주식을 사면서 그래도 이만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없다,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샀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 월가에서.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지금 완전 자율주행이랑 인공지능 이런 게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데 사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테슬라가 자동차, 뭐 전기차든 자동차 제조만으로 현재 시장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다라고 이런 워딩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하지만 그때 모건 스탠리가 작년에 이제 그 도조 컴퓨터 이런 슈퍼컴퓨터만의 가치로도 이미 지금 시장 밸류를 어느 정도 커버 쳐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그 누구야 여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위터에 올리면서도 이 투자자들이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이 열 몇 개 스타트업이 모여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가치를 전혀 투자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기차 얘기만 계속 하지 말고 우리 로봇도 있고 슈퍼컴퓨터도 있고 뭐 다른 AI, XAI도 있고 뭐 AI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본다면 시장에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가치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본인이 혹은 기업이 자꾸 이거를 강조를 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똑같은 얘기. 아니, 근데 비슷해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투자자분들은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한국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순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정도로 그 기업 명단에 항상 들어가는데 보면은 그 김현수 선배 얘기한 대로 이 회사가 지금 현금을 벌어들이는 상태가 사실 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이제는 전기차로 현금을 이제는 창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 수익 둔화되고 인공지능은 계속 견제받고 있고 지금 규제 당국에서 심사도 받고 있고 이러면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건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로봇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밸류를 인정받느냐 요거 가지고 주가를 누구는 긍정적으로 누구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라서 저는 사실 좀 불안정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명확한 근거들이 대부분 없는 상상들이잖아 지금. 전기차 부분만 보면 사실은 막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애플만 해도 디바이스가 이미 다 깔려 있고 거기서 망가져봐야 얼마나 망가져봐 보겠냐 이런 거지만 테슬라는 유일하게 돈을 벌어들인 자동차가 그런 마진인 상태라면 뭘로 그 다음 투자를 하고 기업 이익을 늘리고 이게 안 그려지잖아요 사실. 저는 사실 테슬라는 좋게 봐요. 기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네네. 전기차 쪽의 브랜드에서 단연한 톱이고 뭐 어디가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정도 브랜드를 만들기 어렵고 수요를 이제까지 전기차 시장을 하드캐리하면서 여기까지 갖고 온 것도 맞고, 그런데 이제 제 얘기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줄만 하지만 지금 이익 성장 속도가 확연히 200만 대급으로 가면서 확연히 줄어드는 게 나타난다면 이게 원래 한 500만 대, 1000만 대를 간 다음에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200만 대급에서 약간의 정체 현상 이런 게 나타난다면 예전에 생각했던 만큼의 프리미엄은 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저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제가. 근데 그 회사가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는 건 주식을 사라는 사라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니 기다렸다 사라지.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좋은 투자지.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비싸게 사는 건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회사는 좋은데 주식이 비싸다는 걸 되게 상충하는 걸로 사라는 거예요. 사실 회사가 좋으니까 주식이 비싼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아는 회사가 좋은 거 다 알고 네네네. 주식이 비싼 데서 투자해 갖고는 네. 뭔가 다른 좋은 회사를 찾아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게 더 나았다는 거지. 내가 돈이 한정돼 있어. 내가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투자 효율성으로 있어서는 덜 좋은 기업이지만 더 싼 기업을 찾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엊그제 월지에 그런 기사도 나왔어요. 요즘 월가의 트렌드가 밈 주식을 벗어나서 계속 우량주를 찾는 그 전통의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이런 쪽으로 간다. 이런 거를 또 했더라. 그러니까 불확실의 시대에서는 결국은 굉장히 전통 우량주로 사람들이 또 워렌 먹는. 버핏이네. 현금 창출이 어, 우수한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렇지, 그렇지. 이것저것 해보니까 결국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튜닝의 끝은 순정 이런 거. 그러니까 워렌 뭐, 버핏의 투자 방법이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기술주가 뜰 때는 별로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이렇게 수익률을 보면 워렌 버핏 수익률은 이렇고 시장 수익률은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맞다. 보면 와 네. 이거 워렌 버핏 게임도 안 되잖아 하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계속 조금 우상향이고 이렇게 가서 언제든 계속 만나요 여기서. 그래서 딱 그 논리에 보니까 과거의 그 약세장을 보면 우량주가 이거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우량주가 경기 침체기에 견조한 성과를 낸다. 그러니까 다시 가만히 한번 있으니까. 어떤 베이직한 네. 기본 투자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이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 우리나라는 다르려나. 근데 대표적으로 그거와 또 걱정을 다른 게 네. 사실은 비트코인. 음. 최근에 확 비트코인. 떴다가 오늘은 좀 다시 지금 한 조정 좀 4만 받는 2천 거- 불 네. 다시 떨어졌어요. 또, 그 정도 하죠. 네네. 네. 약간 그러니까 유세 팔아라 이벤트가 된 그런 것 것 같은데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우량주를 사는 쪽과 그렇죠. 완전 투기적 자산을 사는 쪽과 음.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돈을 못 벌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왜요 선배? 늦지 어, 않았어. 뭘 늦지 아니, 하셨어요? 않았어. 나는 평생 늦지 근로소득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서 뜬 거는 이더리움이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더리움. 맞아요. 다음 타자가 다음 이래요. 타자가 나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이번에 현물 ETF를 승인하려고 밑에 로비한 운용사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들이 다 실제로 이미 비트코인은 저희들이 대부분 하나씩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걔네들의 주요 고객은 하나씩 어마어마한 있으면 좋겠다. 기관을 막 몇십 개씩 가지고 있는 애들이 우리랑 계속 거래를 해주길 바라면서 이걸 현물까지 되면 너네 자금을 빨리 환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승인이 된 거니까 그 거래량이 이제 그 안에서만 움직이고 신규 유입이 되든 말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든 간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통로를 만드는 것 외에는 그런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고 나서 지금 거래하면 되겠지 했지만 진짜 고래라고 불리는 그 투자자들한테는 하나씩 약간 푼돈 바꿔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서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현물 ETF 때문에 기관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고 보는 쪽은 뭐 새로운 통로가 생겼다는 거지만 아닌 쪽은 사실 기관들은 어차피 다 그 시카고에서 선물 다 하고 있고 뭐 선물 ETF도 있었고 할 사람은 다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뷰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비트코인 현물 그 ETF 출시하면서 그 게리 겐슬러가 그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굉장히 계속 부정적이었다가 이번에 그 법원 판결을 밀려서 해준 거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나왔고 거기에 이제 밀려서 한 건데 이번에 승인을 하면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맞아요. 워딩이 부정적인 거야. 아니 그 성명서의 절반은 그러니까 위에는 했나? 그 다음은 내가 이거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막 법원이 이래서 SEC 그 다음에 성명. 나머지 절반은 아직도 안 좋은 이유 막 이거는 사기다. 너무 그래서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있지만 이 법적 요건이라는 게 투자 적절한 요건과 일치하지는 않는구나. 만약 그 사람 말이 맞다면. 그런 생각도 아, 우선 들었어요. 근데 투자 대상은 intrinsic value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내재적 가치가 뭐 있냐 그렇죠. 라는 데 대한 어떤 시비가 많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에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줌으로 그걸 들었는데 첫 질문, 세 번째 질문이 지금 거기서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이제 제시를 했어. 올해 모두 포트폴리오는 뭐 채권은 얼마, 뭐 주식은 얼마인데 비트코인이 없더라고. 그래서 질문하려고 딱 하는 순간 누가 먼저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골드만삭스의 ISG라고 그게 인베스트먼트 스페셜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 그룹. 되게 유명한 그 그룹이에요, 그쪽으로. 근데 거기 대표가 딱 그러더라고. 그 비트코인은 자산 클래스가 아니다. 그래서 만약 도박을 하고 싶으면 라스베가스를 가라. 간단하게 그렇게 딱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어떤 가치가 있냐, 무슨 거래가 되냐, 그 자체로서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냥 도박이 난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고, 그날 나온 뉴스에 뱅가드가 또 우리는 안 한다. 우리 안 한다고. 플랫폼에서는 안 한다. 음. 이렇게 얘기를, 물론 뭐 피델리티 이런 데 다 하고 있지만 그 뷰가 아직도 좀 엇갈리는 것 같고. 뱅가드가 그런데 시점마다 뭔가 위험한 버블이다라고 하는 순간마다 한 번씩 빠지는 그런 레코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뱅가드가 그렇게 한 것 자체를 좀 의미를 두는 뭐, 그런 것도 있긴 누가 해요. 리처드 번스타인에서는 그런 얘기, 어드바이저스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1600년대에 네덜란드 그 튤립 버블 때 막 사람들이 하도 거래하니까 네덜란드 거래소 튤립을 정식 종목으로 만들었대.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깨졌다고. 그 얘기를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깨진다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오늘 월저널은 또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ETF라는 거는 원래 자산이 처음으로 각광을 받을 때 초기에 만들어야 이게 이제 따라가면서 추적을 하면서 그 자산을 추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물론 너무 너무 높은 오르니까. 가격에 이게 인듀스가 돼서 이게 앞으로 ETF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다시 그 ETF를 안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까 지금 김종학 씨가 말한 게 기존에 있는 고래들의 그 사람들이 살거리. 이제 고점에서 팔고 그런 나가는 얘기가 통로가 있잖아요. 만들어졌다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거래하고 ETF 자금 흐름을 봤더니 통계를 봤더니 첫날 6억 2,50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어요. ETF들로. 근데 그 다음 날은 1억 9천만 달러. 그래서 총 8억 달러가 이틀간 목요일 금요일 순유입이 됐고, 그리고 이게 그레이스케일을 빼면 이게 14억 달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판매가 많아. 뺀 거야. 나가죠. 사람들이 돈을 뺀 거고. 그럼 형태도 다르잖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펀드 투자한다고 알고 있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이런 데들이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은 원래도 그 GBTC라는 모델이 자기들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어떻게든 이 규제하고 연결시키려고 만든 상품이잖아요. 그럼 그게 그 투자자들이 정체가 누구냐?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그 한 2018년부터 열풍 이후에 있었던 그 메인 그룹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 그 SEC 처벌받고 그 중에 살아남은 게 그레이스케일하고 미국 거래소로는 이제 코인베이스 정도만 남았으니까 얘네하고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은 좀 가능해 보이는 대목 같아요. 약간 좀 저는 좀 부정적이라서 그런 쪽에서. 아, 약간 음모론 비슷한데. 약간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자산으로 인정받고 정말 어떤 대안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그런 열풍이 지금 다시 이런 유동성 환경에서 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다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가고 하는 사이에 고점에서 갑자기 승인이 돼 버리니까 아무도 못 사게 되고. 이상해. 좀 이상했어. 그 전날은 또 X에서 그때 했다가 아니라 아, 저 그때, 진짜 맞아. 해킹당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뭐 기사 쓰고 막 갑자기 막. 올렸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다음날, 그러니까 이게 X 공식 계정에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때 그러니까 성명이 나왔을 때도 야,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홈페이지 해킹 당한 거야, 안 당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이상 얘네를 어떻게 믿나. 근데 싶은. 걔네 내가 봤을 때는 해킹 아니고 지네들이 실수로 먼저 올렸다가 쪽팔려서 북한 해킹이라고 얘기한 걸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어쨌든 2단계 보안도 안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지금 페이스북 나도 2단계 보안은 해놨는데. 아니 그리고 원래 SEC가 금융사들의 사이버 해킹 이런 것도 감독을 하거든.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물론 네. 이거는 SEC가 해킹당한 게 아니라 트위터가 해킹당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그거지 뭐. 그렇죠. 많이 금융사가 그런 걸로 공식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의 공식 계정에서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혼란을 일으킬 정보를 그쵸. 게시했다. 뭐 SEC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아니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조작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트위터에서 제일 그때 바이럴이 많이 됐던 게 뭐냐면 게리 겐슬러가 그 작년 10월인가에 이제 소비자들 교육시키는 약간 그런 목적으로 뭐 당신의 이런 금융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법, 뭐 1번 뭐 계정을 어떻게 보호하고 뭐 2번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의 적은 본인의 적은 본인이다. 그래서 뭐 너나 잘해라. 막 약간 이런 거 계속 막 리트윗되고. 근데 난 이 시점에 또 비트코인 하면서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게 지금 생각난 게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기사 썼던 게 선배였던 것 같아. 진짜요?
뭐 초기에는 썼지.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우리 회사가 블록체인이라든지 그 이더리움 기사는 제일 먼저 썼지. 아, 그래서 나는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사가 일면에 나오더니 난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 근데 이제 결국은 비트코인도 뷰가 엇갈리는데 이게 이제 메인스트림에서는 아직도 자산이 아니다, 무슨 밸류가 없다 이렇게 보지만 그 아닌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이제 꿈을 먹고 있지. 꿈을. 그러니까 앞으로의 가상현실, 메타와 같은 이런 가상현실의 세계가 도래할 거고 나는 도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 보면 벌써 가 있어. 아니, 많이 가 있어. 아니 근데 사이버 세상. 아니 우리 애도 이미 그 가상현실에 살고 있어. 로블록스 용돈을 로벅스로 달라고 하니까. 아, 그 정도.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시대가 올 거야. 걔네들은 너무 친숙해. 우리는 아직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나왔으니까 의구심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나 태어나서부터 벌써 가상현실과 가상화폐를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아, 이 비트코인이 뭔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구나. 아, 근데 우리도 라는 데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익숙해. 싸이월드 도토리를 익숙하다고. 근데 그 도토리가 하나에 막 4만 달러씩 하는 가격이 막 올라가고 와. 금도토리. 에. 다이아 도토리. 아니 근데 오히려 안 좋게 보는 뷰가 의구심이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의구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더 안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안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뭐더 앞으로 아직 올려도 수요가 꽉 차지 않았다, 남아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그렇게 볼 수도 당연히 있지. 비트코인 뭐 내재 가치 없는데 사실은 뭐 금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워런 버핏처럼 나는 금도 안 사고 비트코인도 안 산다고 하면 저는 오케이 그건 그럴 수 있어. 근데 금은 괜찮은데 비트코인은 이상하다? 저는 그건 또 이상한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돌인데 어차피. 네, 어차피 돌이고 거기 금도 반짝반짝하는 걸 뿐이지. 아, 그러니까요. 그게 밸류가 무슨 뭐가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밸류는 사람들의 믿음이야. 그게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려니. 그러니까요. 비트코인도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금이랑 비트코인을 다 나는 투자 안 해. 그러면 오케이. 그럼 근데 그건데. 누가 금덩어리 갖고 와서 탁 보여줘. 현물이 있냐 없냐에. 벌써 이렇게 아, 어떡해. 근데 근데 이만한 거 아니, 들어봤어요. 아니, 이만한 갑자기 거. 금덩어리 한 나는- 3개 갖고 아, 왔어. 나는 가치를 두지 않아 이러면서. 아니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쓰다듬으면 그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금괴 들어봐. 내재 가치 있네. 진짜 한번 들어보면 네. 느낌이 확 달라요. 내재 가치가 아, 있어. 진짜 아, 이거 가치가 있네. 이거 뭐가 있어. 기운이만 느껴져. 요만한 거. 생각보다 이거. 그러니까 그 코스트코에 그 금괴 금괴. 팔아가지고 엄청 인기 많았잖아, 맞아, 골드바가. 근데 그거 사가지고 뭐 집에 갖다 놓은 거 말고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뭐 불티나게 팔렸다는 나중에 거잖아. 그냥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있는 거지. 뭐 그거 맞아요. 쓰다듬어. 저는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큰 위험이 결국은 국가가 중국이 했던 것처럼 거래를 아예 막아버리거나 규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까지. 근데 이번에 현물 ETF 이게 어떤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이게 부정적인 이벤트는 아닌 거고 이 법원 판단과 거기에 의해서 어쨌든 SEC에서 승인을 한 걸 보면 이걸 한순간에 뭐 갑자기 국가가 없애거나 미국이 이러기는 불가능해졌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측면에 이미 있어서. 선물 그렇죠. ETF가 나오는 그럼요. 순간 이미 근데 뚫린 선물 거는 ETF는 어차피 선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전문 투자자 거라 나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SEC도 빨리 허용을 해줬고. 근데 그게 선물 ETF가 있다는 게 현물 ETF를 법원에서 그렇게 판별한 가장 큰 하죠. 근거가 네. 돼버렸잖아요. 내가 봐선 법원이 좀 왜냐하면 선물 ETF는 아무도 못 믿어. 비트코인이 페이퍼야. 어. 그거는 진짜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지 않고 페이퍼 나 우리끼리 거래하는 거야. 선물 투자자끼리 너 주고받고 거래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진짜 그게 거래가 실행이 되면 그때서 주면 되거든. 그때 사서 뭐 주든지 팔라 주든지 뭘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페이퍼로 지네끼리 하는 투기적인 시장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돼 있고 전문적인 어떤 투자자들이니까 그럼 뭐 손실을 보고 이익을 보는 건 지네 문제야. 근데 이거는 현물로 오면 개미가 현물 들어가 유튜브 버리는. 개미들이 들어와서 직접 사기 때문에 이거 어느 순간 뭐 못한다고 해버리면 엄청난 소송이 제기가 될 거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특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내가 생각하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 중국이 2년 전인가 뭐 그냥 확 끝나버렸잖아. 네. 그런 거는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관점에 좀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의심스럽기만 하죠. 또 신기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미국이 하는 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걸 그냥 놔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 가치를 어차피 흔들게 될 거니까 어떻게든 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우리 돈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전문적인 그 트레이더든 일반인이든 누군가 피해보지 않는 그 규제 한에서 너네가 들어오게끔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되고 현물되고 거래소까지 있고 이것만 연결되면 이제 누구나 정말 그 방금 로블록스를 가지고 뭐 사듯이 이 안에서 다 거래가 일어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은 해요. 그러니까 가능한데 미국이 좀 있어봐. 내가 요만큼만 허용할게. 요만큼 점점 더 좁혀나가는 단계에 딱 지금 와 있다고 보여져요, 정말로. 기축통화국 기지를 그렇죠. 유지하기 달러를 위한 큰 어쨌든 그림이라고. 지키고 싶은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고 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이게 신기술이고 그런 어떤 미국은 혁신 기술, 새로운 걸 바꾸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호의적인 나라고 기본적으로는 열려있는, 그러니까 이 규제가 항상 우리가 파지티브 규제를 하자. 우리는 네거티브 규제라 허용하는 것 빼곤 다 안 되는 나라고 여기는 파지티브,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거 몇 개만 빼놓고는 다 되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된 거고 그런 쪽에서 약간 혁신을 껴안는 문화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을 여전히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그렇죠. 어떤 좀 이렇게 체크한 밸런스를 가지면서 계속 조금씩 어떻게 확대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라는 이 생각이 허용하는 들어요. 것 자체가 SEC가 위험 부담을 한 거잖아요. 어떤 책임 부담을 한 거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이랑 정말 스탠스 자체가 진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그건 들고. 진짜 배울 점인 것 같아. 우리는 다 안 되고 우리는 되는 거 몇 개. 우리는 잘하는 게 있잖아, 대신에 넣으면 잡아 넣잖아. 근데 그게 결국은 투자에 대해서 개인이 이 투자는 나의 책임이라고 얼마나 생각하느냐의 그 분위기에 따라 다른 어떻게 것 같아. 지켜주느냐. 왜냐면은 국내에서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 어떤 손실이 났을 때, 근데 그게 너무 크게 나면은 그게 왜 미리 규제 당국에서 막지 못했냐는 규제 당국의 어떤 책임으로 가니까. 요새 제일 ELS 때문에 또 한바탕 난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후배들한테 제가 후배들 기자들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가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서 뭐 할 때 기자들이 버릇처럼 쓰는 게 있어. 맞아. 뭐 정부가, 정부의 대책이 그치. 요구된다. 저는 그런 얘기 절대 쓰지 마라.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시장에서 정화를 하든지 뭐 그 중에 하나가 정부가 될 수 있겠는데 정부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면 가장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공무원들은 신난다고 과를 하나 더 만든다. 구글 하나 더 만들고 공무원 더 채용하고 그 빨간 화장 딱 차고 관련 법을 만들어서 그걸로 평생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생기고 그 산업은 이미 그러면서 거의 맛이 간다. 그러니까 그 항상 우리가 정부 대책이 요구된다는 이게 옛날부터 우리 공자 이런 것 같아. 왕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항상 거번을 받아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한국적인 동양적인 사고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고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고 예전부터 영주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뭐 약간 그런 쪽에 여기 독립 이런 걸 하잖아요. 우리는 독립 운동 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 일제 시대 때 독립 운동을 했지. 그 전에 왕에 대해서 뭐 했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공자라는 게 어떤 뭐 부모와 같으니까 왕이 어른들 가르침을 받고 뭐 항상 그렇게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입 다물고 있어요. 네. 근데 근데 정부가 해결된 일은 없어요. 정부 해결해 준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맨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뭐가 어떤 법이 어떤 규제가 있었으면 이게 안 일어났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문제점을 만들어요. 전체 그림을 보면 통상은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부작용을 더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 경제 창달을 추구하는 한국경제신문에서는 갑자기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네. 항상 규제 완화와 아니 이거 뭐야 저기 수연이 이 얘기 꼭 지금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틱톡에서 너무 제일 화제. 핫한 이거 지금 미국 MZ들이 지금 닌텐도보다 더 가지고 싶어 한다는 스탠리 텀블러 야, 얘기 근데 꼭 비싸 이게? 여기서 구했어요? 이거 비싸요. 이거 얼마지? 이거 한 5만 원 하지 45달러? 네, 근데 이게 50달러? 사실은 제일 인기 있는 거는 이거보다 더 커가지고 여기 45온스짜리. 손잡이까지 근데 내가 달린 갖고 진짜 있는 큰 거. 그게 예전에 한번 2만 원 거 내가 잘못 사가지고 한 거의 이거만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보다 약간 길쭉한. 근데 그 짝퉁 느낌이 같은 게 많이 나왔을 것 네. 같기는 하다. 이렇게 여기 손잡이까지 있는 그거가 요새 왜 그 뭐 이렇게 특히 이렇게 텀블러 텀블러 텀꾸? 꾸며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빨대 넣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빨대를
그냥 근데 얘네는 다 백팩에다가 이렇게 텀블러를 하나 넣고 다녀야 되니까 흔들리니까 빨대 이렇게 닿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빨대 닿는 아. 거를 귀여운 인형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닫고 뭐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물이 뭐 생기면은 이렇게 미끄러우니까 여기다 고무 패킹 아. 이런 거를 또 씌워 예쁘게 씌우는 것도 있고 또 손잡이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걸이 팔찌 같은 거를 좀 달아요. 아, 그리고 아니,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낼 수도 있어. 아니 근데 틱톡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그게 근데 왜 근데 이게 이게 나름 스토리가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이게 원래 스탠리가 이제 처음에 엄청 오래된 브랜드로 한 100년 넘게 110년. 네. 1910년대, 19년. 맞아요. 쯤 그래서 것 엄청 오래된 브랜드고 처음에 물리학자가 만들어서 이거를 정말 보온과 정말 보냉. 보냉과 보온에 끝장나게 만든 보온병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이게 이렇게 예쁜 색깔 이런 것도 아니고 어디 던지거나 위에서 떨어뜨려도 뭐 튼튼하고 안전하고 국방색 입혀져가지고 그쵸. 대충 던져도 돼. 네, 그런 아. 느낌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뉴욕에서 한창 고층 건물이 올라갈 때는 이제 그 고층 건물 올라가서 지으면 하루 종일 안 내려오고 거기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식거나 뭐 그러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공사 인부들 아니면 좀 약간 이런 식의 타겟팅을 많이 해서 그 안전하고 튼튼한 약간 이런 거였는데 이게 뭐 시대를 지나가서 안 팔리니까 2019년에가 단종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엄마들 사이에서 엄청 핫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자기 맞아요, 컵을 맞아요. 들고 다니는 그 영향이 그것도 있었겠다. 있고. 그래가지고 19년에 단종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인플루언서 3명이 우리가 이거 지금 좀 팔아볼게. 그래서 자기가 아는 이제 출산 선물로 스탠리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인플루언서들한테 서로. 뭐 인플루언서 어디 애 낳았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거 선물을 해. 그럼 나 이거 되게 뭐 애들 보고 하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애들 라이더 하고 해도 이게 얼음이 안 녹고 있어. 다음 날 열어보니까 얼음이 막 아직도 있어. 바쁜 와중에도 뭔가 지킬 수 있어.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들이 애 낳고 거기다가 이제 스탠리 텀블러를 올리니까 그 뭔가 아기 엄마들의 필수품이 돼가지고 갑자기 스탠리가 이거를 없애려고 했는데 다시 역주행했구나, 역주행. 역주행한 거죠. 근데 내가 이게 그냥 이건 나의 아주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이것도 틱톡이 유행시킨 거야. 그쵸. 왜냐면은 맞아요. 저희 또 큰 취미가 틱톡 혹은 그 인스타 릴스를 보면서 틱톡 젊다. 저는 틱톡 깔지도 않았어요. 틱톡 인스타 릴스 특히 왜냐면 인스타 릴스가 틱톡 거를 거의 그쵸. 콘텐츠가 비슷해가지고 보면서 이제 있는 나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쵸, 그쵸, 안정시키는 그쵸. 건데 거기 보면은 왜 큰 콘텐츠 없이 그냥 자기 생활을 몇 초 안에 보여주는 거 되게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예쁘게 막 이렇게 운동하기 전인데도 예쁘게 하고 운동만 한 다음에 막 음식 맛있게 해 먹고 또 착 차려입고 이거 하나 딱 딱 들고 들고. 항상 나오는 장면이 차 키로 이제 차문을 열고 그걸 딱 내려놓고 그래서 하루를 생활하는 이게 딱 그거의 일상의 딱 되게 전형적인 틱톡 콘텐츠인데 항상 등장해. 이게 그렇게 항상 된 게 왜 등장해. 그러냐면 내가 알기로는 이거 CEO가 2014년인가 15년인가 바뀌었는데 그 CEO가 크록스에서 일하던 사람. 거기서 맞아요. 마케팅 하던 사람인데 이걸 딱 보고 이런 식으로 칼라를 입히고 크록스가 약간 패션 아이템이잖아요. 네네. 이걸 패션 아이템으로 만들고 마케팅을 그런 틱톡 이런 데를 통해서 바이럴하게 마케팅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성공한 맞아요. 건데 CMO 출신이었고 크록스에서 그러니까 크록스가 원래 그 못생긴 신발이 의사들 뭐 장시간 접수하는 사람들 그렇죠. 많이 신잖아요. 근데 그거에 동력이 된 게 지비츠라고 하는 거 막 신잖아요. 그것도 짐씨라고 이렇게 앞에 꽂아갖고 구멍에다가 이쁘게 구멍에 꽂아서 꾸미는 이쁘게 거. 하는 그 짜잘한 건데 그것도 엄청나게 그것 마케팅 개발하고 그리고 그 크록스가 제휴할 때 프로모션한 것들도 있는데 그걸 다 기획한 사람이 지금 스탠리 CEO로 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틱톡 이런 거 애들 줘가지고 거기서 인플루언서들이 그거 하고 나는 그 사람을 큰 그림에 거야. 놀아놔. 역시 역시 나는 큰 그림은 내가 봐서는 그 사람의 그 패션 플러스 오크 WOAK 그
오크하고 관련된 뭐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원 환경을 아. 보호하고 뭐 이런 민주당 중심의 움직임. 이걸 있잖아요. 들고 다니면 어, 그런 걸 그럼 하는 이거 것 나는 같은 좀 있어 느낌으로. 보이고 텀블러. 파타고니아 입고 이거 들고 다니면 좀 그, 뭔가 좀 있어 이런 보이고. 거. 근데 나는 네. 나는 사실 이게 이 텀블러를 한번 사면 이걸 얼마 쓰는지 그치. 모르겠는데 너무 텀블러가 많아. 그래서 맞아, 가는 맞아. 데마다 어디 텀블러 주고 뭐 이래가지고 텀블러가 너무 많고 텀블러가 공해가 아닌가 싶을 맞아. 정도로. 그게 행사장에서 텀블러를 줘서 안 쓰는 거야. 우리도 행사에 한국경제신문이라고 써서 주면 아무도 안 써. 근데 어쨌든 버리기는 어렵잖아. 그렇죠. 갖다 맞아. 놨다가 근데 결국은 이거 매년 쓰고 매년도 왔어. 이거 사실 이것도 유행 아이템이기 맞아. 때문에 이러다 또 딴 거 하면 스탠리 확 버리고 또 딴 거 살 거야 사람들이. 그럼 그래서 환경보호는 나 이게 진짜 과연 아니거든.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내가 봐서는 ESG하고 똑같은 거야. ESG 투자도 막 사람들이 여전히 소비하고 파티하고 뭐 이번 다보스에 가도 항상 뭐 지구 온난화 걱정하는데 그 사람들 다 전용기 제트기 타고 가고 전용 제트기 기름 막 퍼부으면서 가는 거잖아. 거기서 나오는 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맞아. 1000배인가 뭐 맞아. 그러면 단체 그런- 버스 타고 그래. 이코노미 맞아. 타야지. 그렇지. 아니, 걸어오든지. 그 추운데 가갖고 막 돈 엄청 써대고 그게 다 에너지 막 그 사람들과 안 모였으면 지구 온도가 좀 낮아졌다. 나는 진짜 줌으로 만나지. 뻥이 아니고 줌으로 만나지. 만나지. 뭐하러. 그래. 비행기로 사실은 다. 그래서 비행기가 제일 그게 ESG가 이제 민주당 되면서 또 블랙락이 막 팔아가지고 ESG 갑자기 ESG 펀드로 바꿨는데 보유 종목은 똑같아. 왜냐하면 거기에 술, 담배 회사 뭐 이런 거 몇 가만 그렇죠. 빼고는 나머지 다 테크야 그러니까. 그게 테크 똑같거든. 늘 우리가 이번에 그래요. 맛이 갔잖아. 또 우리나라뿐만 모든 정부가 굉장히 대단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사실 나올 대책 중에 약간의 색깔과 뭐 이런 항목에 예산을 입혀가지고 뭐 무슨 반도체 대책 뭐 이러면서 내놓는 거랑 다 비슷한 것 근데 같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그런 데다가 돈을 쓰기를 원하니까 어떤 그치. 리액션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쓸 결국은 거냐. 이런 걸 갖고 다니는 것도 좋은데 있는 텀블러 선물 받은 텀블러로 물 마시는 거 커피도 아니고 선배 그게 이런 아재 같은 ESG를 아니 정말 사고 싶다고. 자기가 정말 오크고 ESG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걸 해야 되고 나는 그냥 소비를 안 해야죠. 소비를 안 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덜 아니 그 애들 데려 등교하러 보면은 좀 있어 보이는 엄마들 다 들고 나와 그래, 있다. 아니, 맞아. 요새 이거 아니 그래서 있어 보인다. 아니 한국에서도 요새 이렇게 확실히 뭔가 꾸미고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요새 뭔가. 가방을 꾸미는 게 또 유행이래요. 백구. 뭐? 가방을 뭘로 꾸며? 백을 꾸민다. 백구. 나도 뭐 하얀 강아지 줄 알았어. 아니 그러면 안 돼. 선배님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르쳐 드리는 거 이거 어디 가가지고 백구인데 그 뭐 강아지 진돗개야 이러면은 안 돼.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방에다가 이런 뭐 인형을 단다든지 요새 진짜 저는 처음에 보면 뭐 애기야 뭐야 이랬는데 인형을 단다든지 뭔가 이렇게 끈을 단다든지 봐봐 앞에서 수연이랑 상은 다 끄덕끄덕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유행이고 그러니까 뭔가 안 달려있던데. 그러니까 뭔가 이 스탠리도 그런 꾸밈하는 그러니까 내 것만의 이거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이거 말고 나만의 뭔가 개성을 담은 귀여운 뭔가 이렇게 꾸미는 그런 트렌드를 좀 잘 잡은 것도 그러니까 가치 부여가 그렇게 중요해. 크록스 뭐가 예뻐. 진짜 아니, 너무 크록스는 이상해. 편리해. 아니, 편리한 건 그렇긴 있어. 아니 남학생 여름에 같은 거 근데 이 고무신 만들어 놓고 지금 고무신. 결국은 이게 이제 나도 옛날에 등산 갈 때 스탠리 컵이 있었어. 이거 말고 이거 전에 세대. 진짜 스탠리 컵. 진짜 스탠리 컵. 그냥 스탠으로 된 거. 색깔 안 스댕, 붙여. 스댕. 스탱으로 된 거. 이게 소비 트렌드가 지금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소비가 what I want, 그러니까 what I need가 이제 소비였지. 그러니까 필요한 걸 샀는데 지금은 what I want,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사는 거야. 항상. 그래서 갖고 싶은 거를 만드는 게 사람들의 핵심적인 그런 맞아. 마케팅 기업들이. 툴이 됐고 맞아. 결국은 그렇게 사람들이 what I want를 자꾸 사다 보면 그게 결국은 ESG하고는 거리 멀고 맞아. 온도는 그쵸. 높아질 거야. 나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진짜 애플 맥북이야 이거? 네. 그러니까 왜 진짜 이거 붙여? 아니 이것만 붙였나 싶어서.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면 색깔이 흰색이 아니어가지고 혹시 아니요, 이게 바뀐 그래서 여기 버전이잖아요. 보호막까지 붙여놨잖아. 그러니까 소중하게 소중하게 말라고. 소중하게 네, 소중하게. 이렇게. 나도 깜짝이야. 이런 맥북으로 스타벅스에서 한번 일을 한번 스탠리 이거 딱 넣고. 근데 그 정도 열정은 아닌 거야. 그냥 회사 노트북으로 대충. 이거 최근에 사실 인스타에서 제일 많이 뜨는 거는 뭐 기아차인가 뭐 자동차가 어쨌든 화재 때문에 폭발했는데
딱 그 여기 사이에 딱 나눈 이 보온병만 멀쩡해가지고 차 막 다 타고 난리 났는데. 아 진짜.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또 그러니까 인스타랑, 이거 돈 주고 비싼 바이럴이 돈 엄청 주고 됐어. 사는 사람들이 이게 이래서 좋아라고 얘기할 그쵸, 수 있는 그쵸, 그쵸. 근거가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안 녹겠냐? 이게 다 녹아. 이게 아니, 그러니까- 컵은 멀쩡한데 이 위는 그쵸. 다 녹겠지. 아니 근데 이 컵이 어쨌든 되게 멀쩡하고 지금 튼튼하다. 김현수 선배는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왜 사는 거야? 이거 환경에도 도움이 마음에 안 안 되는 들어. 것들 이거. 그러니까 이 비슷한 짝퉁도 많이 나오는 거. 짝퉁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다들 이 디자인 이 디자인에 다른 상표가 아마존에서 벌써 반값에 팔리는 왜냐면 선배, 저가 산 것도 보니까 다른 브랜드네. 심지어 얼음까지 안에 있는 얼음까지 멀쩡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 안 녹았냐? 살짝 뭐 근데 이 어느 차인데? 이게 보자. EV6 기아차에서 하필 또 터진 것도 기억. 그래서 빨대까지 꼿꼿하게 남아있는 텀블러 안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렸다 이러면서 또 이게 한번 또 바이럴이 엄청 됐어요. 스탠리. 나는 보니까 내가 산 게 혹시 스탠리인가 미국에 오자마자 산 게 있어가지고 네. 스탠리인가에서 보니까 스탠리를 똑같이 따라하는 싸서. 20 몇 달러여가지고 샀는데 보니까 똑같은 스탠리 이저 스티커를 하나 더 사야겠다. 여기 살게. 어쨌든 요새 MZ들이 애기들도 막 이거 근데 이거 상장사인가요? 상장 안 돼 있어요. 상장 안 돼. 다니더라고요. 아쉽게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어떤 유행을 타는 거라 지속 가능할지는 또 봐야지. 그 저희 끝. 심하이 해. 밥 먹으러 가시죠. 배고파. 가자. 그만하시죠.